이번에는 회계 분석을 직접 실습하면서 회계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계 분석이란 모든 분석이 기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분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가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인 광고비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매출액이 증가가 어떻게 추이가 분석되는지 살펴보는 걸로 통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머신러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본이 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에서는 회계계수 등으로 추정을 하고요. 검증할 때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모형의 적합성 등을 본다. 그리고 회계분석의 종류는 단순 회계분석이 있는데 독립변수가 한 개인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중회계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회계 모형으로서 학생의 나이, 학습 평균 등 그러니까 컬럼이 여러 개지가 있을 때를 중회계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의 나이가 있고 하루에 평균 학습 시간이 있을 때 학생의 성적이 얼마큼 될 것이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학생의 과외비가 얼마큼이냐 이런 식으로 컬럼들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회계분석할 때 컬럼이 많아질수록 과적합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컬럼들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분석할 때 컬럼들이 머신러닝에서는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작은 이미지 28 곱하기 28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만 해도 그것을 한 열로 컬럼으로 변형되면은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대략 784개의 컬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컬럼 수인 건데 작은 이 28 곱하기 28이 이미지일 때에 이런데 최근에 이미지 해상도는 1000 곱하기 1000 이상 되는 이미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럼 수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회계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직접 살펴보면서 할 텐데요. 이번 실습에 가장 필요한 부분 라이브러리들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회계 분석할 때 라인을 그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를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로 기본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자기가 어떤 폴더에다 지정해 놓고서 폰트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웹상에서 연결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임포트가 다 됐고요. 그리고 회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무가설은 전기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 간의 상관 관계가 없다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은 전기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월별 전기 생산 금액은 단위는 억원이 되고요. 그리고 값을 주면 값은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만 킬로와트 뭐 이런 식으로 전기력 소비량은 100만 킬로와트 정도 되겠죠.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금액이겠죠. 이게 뭐 일반 개인 가정에서 이 정도까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기울기를 하기 전에 스태치가 되겠죠. 필요한 게 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용 회귀 분석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펑션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거고 그 최소 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 간의 어떤 최소 제곱이니까 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도 얼만큼 가까운지에 대해서 그걸 할 때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로프도 있고 인터셉트도 있고 R밸류, P밸류 이 부분에 대한 표준 편차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죠. 표준 에러네요. 그래서 추정된 그레디언트 값에 대한 기준적인 에러를 표현해주는 값이네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하게 쓰인 건 이 정도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아까 나왔던 걸 기준으로 슬로프고요. 절편 상관계수 사이의 값이고 그리고 P밸류 예측 불확실의 정도값 그리고 P밸류는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은 라인그래스 사용 방법입니다. 독립변수 x가 들어가고 종속변수 y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보면 슬로프를 보고요. 인터셉트 그리고 R밸류 P밸류 값 그리고 뭐 기준 에러에 대해서 쓰고요. 뭐 이 값은 특별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이 됐고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맷 형식을 통해서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기울기는 0.49560이 나왔고요. 절편은 0.91958 그리고 상관계수는 0.892 그리고 P밸류는 0.05 이하죠. 0.01, 0001 이하죠. 매우 유의미하게 값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4억 원일 때 전기 사용량 값은 이 포매팅을 해서 2.9
100만 킬로와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을 해보면 0.05보다 작음으로 95% 이하, 즉 99% 이상의 99. 거의 9%죠. 의 신뢰 수준 하에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고, R 밸류는 0.89로 89% 이상의, 그러니까 그 소비량과 전기 생산 금액은 89% 이상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스캐터 산점도죠. 그래서 XY 그리고 PLT 쇼를 해보면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점들이 쭉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회기선을 만들었으니까 그 회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 예측 소비량 Y고요. 기울기, 전기 생산량 X 플러스 절편.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해보면 Y는 f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어떤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정식. 그래서 플러스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x1은 이렇게 되고요. 독립 변수 x의 리스트를 and array로 변환해 준 거죠. 그리고 x1의 슬로프 x1 플러스 인터셉트, 우리가 계산한 그 선형 회기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레드로 주겠습니다. 이 선에 대한 색깔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여기를 주석 처리 안 했네요. 그래서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것들 한 번 더 표현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 그림들이 그려졌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선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선에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써 회기 분석에 대한 단점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생산량도 예측해 봤고요. 이번에 온도와 오존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받아놨지만 받는 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여기 오존하고 타이타닉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다 사용할 건데요. 오존에 들어가서 로우 파일을 다른 링크 저장해서 원하는 폴더 위치에 하고 .csv로 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이미 있으니까 저는 우선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온도가 오존량에 영향이 있다.
되고요. 대립가설은 온도가 오존량에 영향이 있다가 되는 거죠. df는 PD가 되고요. CSV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오존에 태양, 뭐 바람, 뭐 기온, 뭐 몇 월, 며칠, 뭐 그런 식의 것들 있죠. 여기도 보면 뭐 9월달에 뭐 30일까지 뭐 데이터 셋들이 있네요. 결측치 값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값들을 행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드롭 NA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축은 0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제거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테일에 값이 있었으니까 보면 그쵸, 제거가 됐죠. 자, 이제 온도 그리고 df2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독립변수 오존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요. 그래서 df2 한번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됐고 오존이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한번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절편, 상관계수, 그리고 p-value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거랑 갖고 왔네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가 나왔고 p-value가 거의 0.000 완전 유의미한 값들이 나왔죠. 그리고 절편은 마이너스, 기울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보면 R value는 0.698이고요. 이 모델은 약 69%, 거의 70% 가까운 것이죠. 약 70%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p-value는 0.05 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즉, 온도가 오존량에 영향을 미치는다.
아이고, 우리 누구는 이해를 또 이해 못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도 x1에 대해서 and array 값으로 주고요. 그리고 산정도 값을 만들고요. 그리고 라벨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벨도 줘보고 y 라벨은 오존이 되겠죠. 오존량. 그리고 이번에도 선형은 빨간색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해보면 다음과 같이 아웃라이더들은 못 잡아내지만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존량도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온도가 화씨 F라는 것도 결국 화씨라는 거죠. 지금 이 미국 데이터다 보니까 섭씨가 아니라 화씨로 돼 있죠. 80도일 때 섭씨로 80도면 죽죠. 또 이때 오존량 예측은 이렇게 해보면 오존량은 대략 47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보스턴 주택가격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범죄율, 공기 오염도 등의 주거 환경 정보 등을 사용해서 70년대 미국 보스턴시의 주택 가격을 다들이 많네요. 가격을 예측 실습하는 거고요. 타깃 데이터는 1978년 보스턴 주택 가격이고요. 506 타운의 주택 가격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고 데이터 특성들은 이런 식으로 컬럼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고요. 이 스킷런이라는 것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요.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역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또 네, 설치가 완료됐네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다시 한번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보고요. 로드가 됐으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값으로 보스턴을 주고요. 프린트 한번 데이터 형태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크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서 봤던 것들 잘 설명 다시 나오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개수는 506개고 6개고 그 다음에 13개의 어떤 뭐 카테고리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열리니까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그리고 설명이 밑에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는 후속 작업을 위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특정 자료들을 독립 변수 dfx와 종속 변수 dfy로 생성해 주고요. 자, 판다스는 불렀으니까 다시 부르지 않고요. 네, 컬럼을 보스턴 피처 네임스로 주고요. 헤드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잘 데이터 프레임으로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타겟이 되는 거겠죠.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 값이니까요. 그리고 컬럼스는 중앙값 이 값을 걸로 주고요. 그 다음에 dfy 헤드도 보면 다음과 같이 잘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기준으로 결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잘 결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매우 데이터 ETL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환하고 그리고 로딩하는 과정들, 이것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거기서 배우도록 하고요. 스마트 공장 데이터 관리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누락된 값이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각 데이터의 연속형 값이 아닌 변수형 값인지 확인이 아닌지,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의 양수함수 혹은 범위 등이 제한 조건이 있는지, 범수형 데이터의 경우 범주의 값이 어떤 값 혹은 숫자로 표현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넘파이 판다스 데이터 실습할 때, 넘파이 실습할 때죠. 넘파이 실습할 때 무비 데이터에서 할 때 중간에 직접 받아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0 몇 번째하고 3700 몇 번째 데이터가 오류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읽을 수 없게 어떤 특수 문자나 그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처리들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의 오류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결측지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이런 결측지나 아웃라이어들이 오히려 이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누가 수작을 부리거나 하여튼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런 이상 징후들을 오히려 찾아내는 중요한 데이터로 셋으로 사용되지만,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데이터셋들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처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들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타이플러 말고 좀 더
상관관계를 잘 더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 툴들이 있는데요. 시보넷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없네요. 나머지 설치가 잘 완료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타가 났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임포트 해보면 문제 해결됐고요. 그리고 참고는 여기 페이지에 들어보면 좀 더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컬스는 그리고 RM 같은 경우는 그 방이 평균 몇 개적으로 있는지 그 거실당, 그리고 뭐 이거는 AG는 뭐 건축의 연도겠죠. 뭐 194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RAD는 인덱스, 뭐 이건 아마 그 고속도로 접근하는 뭐 그런 거겠네요.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목록들을 살펴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들이 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거와 이거의 평균 관계, 그리고 RM과 이런 RM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MEDV와 그 다음에 뭐 라드, AG, RM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관련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AG도 거의 분포가 없고, 근데 이 중앙값과 RM의 그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RM하고 중앙값의 상관이 여기 똑같은 그 그래프죠. 그리고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 어떤 상관관계들이 거의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데이터들이 뭐 군집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표만 봐서는 거의 상관관계 찾기 힘들죠. 자, 이제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